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드시고 계신 차가버섯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차가버섯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저도 몇 년 전부터 차가버섯을 꾸준히 마시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몸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마셨다가 나중에야 음식 궁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거든요. 차가버섯은 자작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으로 예로부터 러시아와 북유럽 지역에서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졌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식품으로 정말 인기가 많죠. 검은 덩어리 같은 모양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담긴 영양성분은 정말 대단해요. 먼저 차가버섯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차가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환절기에 감기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항산화 물질도 엄청나게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노화를 늦추고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좋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당뇨병 관리를 위해 차가버섯을 드시기 시작했는데요. 몇 개월 꾸준히 마신 후에 혈당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는 걸 경험하셨대요. 물론 약물 치료와 병행하셨지만 차가버섯이 보조적인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차가버섯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생강이에요. 생강과 차가버섯을 함께 우려서 차로 마시면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 돼요. 왜냐하면 생강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이거든요. 특히 손발이 차가운 수족 냉증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 나이 먹으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저는 겨울철에 차가버섯을 우릴 때 생강 몇 조각을 함께 넣어요. 그러면 향도 좋아지고 몸도 훨씬 더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 번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이렇게 마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증상이 많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 좋은 궁합은 대추예요. 대추는 우리 전통 한방에서도 기운을 푹 돋아주는 식재료로 유명하죠. 차가버섯의 쓴맛을 부드럽게 중화시켜주면서 동시에 영양학적으로도 시너지 효과를 내요. 대추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차가버섯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주거든요. 제 어머니께서 차가버섯 맛이 좀 낯설다고 하셔서 대추를 함께 넣어드렸더니 그때부터는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대추의 은은한 단맛이 차가버섯의 깊은 맛과 어우러지면서 훨씬 부드러운 맛이 됐거든요. 지금은 매일 아침 이렇게 우린 차를 드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꿀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음식이라기보다는 천연 감미료인데요. 차가버섯차에 꿀을 한 숟가락 넣으면 정말 좋아요. 꿀도 항균, 항염 효과가 뛰어난 식품이잖아요. 차가버섯과 함께 먹으면 목 건강에 특히 도움이 많이 돼요. 목소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 예를 들어 선생님이나 상담사 같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제 지인 중에 강사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목이 자주 쉬고 아프다고 하소연하시길래 차가버섯에 꿀 타서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목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검은콩이에요. 검은콩은 단백질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인데 차가버섯과 함께 먹으면 신장 기능 강화에 도움이 돼요. 검은콩을 볶아서 차가버섯과 함께 우려 마시거나 아니면 검은콩 요리를 먹으면서 차가버섯차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나이가 되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부종도 생기고 소변도 시원치 않고요. 이럴 때 검은콩과 차가버섯을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요즘 아침마다 검은콩 두유를 마시고 차가버섯차를 한 잔 마시는데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표고버섯이에요. 버섯끼리의 궁합인데요. 표고버섯에도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어서 차가버섯과 함께 먹으면 면역력 증진 효과가 배가 돼요. 표고버섯을 요리할 때 차가버섯 우린 물을 육수로 사용하면 정말 좋아요. 한 번은 표고버섯 들깨탕을 끓일 때 물 대신 차가버섯 우린 물을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국물 맛이 훨씬 깊고 구수해지더라고요. 가족들도 뭔가 다르다면서 맛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일상 요리에 자연스럽게 차가버섯을 활용하면 부담 없이 건강도 챙기고 맛도 살릴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현미예요. 현미는 식이섬유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식품이죠. 현미밥을 먹으면서 차가버섯차를 함께 마시면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이 돼요.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조합이에요. 제가 현미밥으로 바꾸면서 처음에는 소화가 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식사 후에 차가버섯차를 따뜻하게 마시니까 속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차가버섯이 소화를 돕는 효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지금은 현미밥과 차가버섯차가 제 식단의 기본이 됐어요. 일곱 번째는 호두예요.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잖아요.
차가버섯과 함께 먹으면 인지 기능 개선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요. 간식으로 호두를 몇 알 먹고 차가버섯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제 남편이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늘어서 걱정이 됐는데요. 매일 오후에 호두 5알 정도 먹고 차가버섯차를 마시게 했어요. 몇 달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8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가 있는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한데 차가버섯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면 암 예방 효과가 더 강화돼요. 브로콜리를 삶거나 찔 때 차가버섯 우린 물을 활용하면 영양소가 물에 빠져나가는 걸 보완할 수 있어요. 저는 브로콜리 샐러드를 만들 때 차가버섯 분말을 살짝 뿌려 먹기도 해요. 처음엔 맛이 어떨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건강을 생각하면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9번째는 양파예요. 양파는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건강에 좋은 식품이죠. 차가버섯도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둘을 함께 먹으면 상승 효과가 있어요. 양파 요리를 먹으면서 차가버섯차를 마시거나 양파를 차가버섯 우린 물에 절여서 양파 초절임을 만들어도 좋아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이 조합을 추천드려요. 제 친구 한 분이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식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양파와 차가버섯을 꾸준히 드신 후로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0번째는 녹차예요. 녹차와 차가버섯을 함께 우려 마시면 카테킨과 베타글루칸의 만남으로 최강의 항산화 음료가 완성돼요. 다만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녹차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저는 오전에는 녹차와 차가버섯을 함께 우려 마시고 오후에는 차가버섯만 우려서 마셔요. 이렇게 마시면 하루 종일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할 수 있어요. 피부도 좋아지는 느낌이고요. 주변에서 요즘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을 종종 들어요. 자, 이제는 반대로 차가버섯과 맞지 않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 차례예요.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커피예요. 커피와 차가버섯을 함께 마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차가버섯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또 둘 다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체내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저도 아침에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고 바로 차가버섯차를 마셨다가 속이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그 후로는 커피를 마시면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차가버섯차를 마시고 있어요. 아니면 아예 차가버섯차를 마시는 날은 커피를 건너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우유와 유제품이에요. 의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유의 칼슘 성분이 차가버섯의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또 유제품의 단백질이 차가버섯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유를 드셨다면 점심때쯤 차가버섯차를 마시는 게 좋아요. 제 어머니가 한때 우유에 차가버섯 분말을 타서 드셨는데 영양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렇게 먹으면 효과가 반감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따로 드시고 계세요. 치즈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차가버섯 자체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차가버섯을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건 음식 궁합이라기보다는 약물 상호작용 문제지만 꼭 알아두셔야 해요. 제 지인 중에 심장질환으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이 계신데 차가버섯을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차가버섯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대신 다른 건강식품을 추천받으셨죠.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해요. 네 번째는 인삼이에요. 인삼도 좋고 차가버섯도 좋으니까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둘 다 면역력을 높이는 강한 효과가 있어서 함께 먹으면 오히려 면역 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저도 처음에는 차가버섯에 홍삼을 함께 우려서 마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몸에 열이 나고 두통이 생기더라고요. 한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둘 다 보양 효과가 강해서 함께 먹으면 몸에 열이 과도하게 오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따로 번갈아 가면서 먹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알코올이에요. 술을 드시면서 차가버섯을 함께 먹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해요. 알코올이 차가버섯의 효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려요. 또 차가버섯이 간 해독을 돕는데 알코올은 간에 부담을 주니까 서로 상반되는 작용을 하는 거죠. 특히 차가버섯차를 숙취 해소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술 마신 직후보다는 다음날 아침에 마시는 게 훨씬 좋아요. 제 남편도 회식 다음날 아침에 차가버섯차를 마시면 속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차가운 성질의 과일들이에요. 수박, 참외, 배 같은 찬 성질의 과일과 차가버섯을 함께 먹으면 속이 냉해질 수 있어요. 특히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차가버섯 자체도 약간 찬 성질이 있거든요.
여름철에 수박을 많이 먹고 차가버섯차를 마셨다가 배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때 깨달았죠. 찬 과일을 드셨다면 최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차가버섯을 드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차가버섯을 따뜻하게 우려서 마시면 조금 나아요. 7번째는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차가버섯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제 친구분이 당뇨 환자이신데 차가버섯을 드시고 싶어 하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소량부터 시작해서 혈당 수치를 체크하면서 조절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약 복용량도 조정하고 차가버섯도 적정량 드시고 계세요. 8번째는 철분제예요. 차가버섯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빈혈이 있어서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차가버섯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해요. 최소 3시간 정도는 띄우는 게 좋아요. 여성분들 중에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한때 빈혈이 심해서 철분제를 먹었는데 아침에 철분제를 먹고 저녁에 차가버섯차를 마시는 식으로 시간을 조절했어요. 9번째는 항생제예요. 항생제를 복용 중이실 때는 차가버섯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차가버섯의 일부 성분이 항생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감기나 다른 감염으로 항생제를 드실 때는 일시적으로 차가버섯을 중단하세요. 한 번은 치과 치료 후에 항생제를 먹어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차가버섯을 안 먹었어요. 약을 다 먹고 며칠 후부터 다시 시작했죠. 건강식품도 좋지만 필요한 약물 치료를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10번째는 자몽이에요. 자몽은 많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걸로 유명한데 차가버섯과도 좋은 조합이 아니에요. 자몽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간에서 약물을 대사하는 효소를 억제하는데 이게 차가버섯의 대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몽 주스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차가버섯과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아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자몽 주스, 내일은 차가버섯차 이런 식으로요. 이제 차가버섯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차가버섯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많이 먹으면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소화 불량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욕심내서 진하게 우려 마셨다가 속이 좀 불편했던 기억이 나요. 그 후로는 연하게 우려서 마시다가 점차 농도를 높였어요. 보통 2주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면 좋아요. 차가버섯차를 우릴 때는 물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90도 정도의 물에 천천히 우려내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물을 끓인 후 5분 정도 식혔다가 차가버섯을 넣어요. 우리는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이 좋아요. 저는 보온병에 차가버섯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 하루 종일 두고 조금씩 따라 마셔요. 그러면 진한 차가버섯차를 하루 종일 즐길 수 있어요. 차가버섯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3g에서 5g 정도가 적당해요. 이걸 물 1리터 정도에 우려서 하루에 나눠 마시면 돼요.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배로 나는 건 아니니까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제 경험상 아침 공복에 따뜻한 차가버섯차 한 잔을 마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러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고 소화도 잘 돼요. 식후에 마실 때는 30분 정도 후에 마시는 게 좋아요. 차가버섯을 보관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해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실온에 건조한 곳이 좋아요. 저는 밀폐 용기에 넣어서 찬장에 보관해요. 우린 차가버섯차는 냉장 보관하면 3일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가능하면 그날그날 우려서 마시는 게 가장 신선하고 좋아요. 여름철에는 특히 상하기 쉬우니까 주의하세요. 차가버섯 분말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분말은 휴대하기 편하고 간편해서 좋아요. 하지만 분말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덩어리 상태로 직접 우려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시중에 나와 있는 차가버섯 제품을 선택할 때는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러시아나 북유럽산이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국내산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건 품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직접 구매하기 전에 리뷰를 꼼꼼히 읽어보고 가능하면 소량 먼저 사서 써본 후에 대량으로 구매해요. 몸에 맞는 제품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차가버섯을 드시면서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기존에 앓고 계신 질환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제 주변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이 차가버섯을 드셨다가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있었어요. 면역 기능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자가면역 반응이 심해진 거죠. 이런 경우도 있으니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도 차가버섯 섭취에 신중하셔야 해요.
아직 임산부와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 연구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혹시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어린이들에게도 차가버섯을 주실 때는 주의가 필요해요. 성인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시작해야 하고 몸 상태를 잘 관찰하셔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최소 중학생 이상 되었을 때부터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차가버섯의 효과를 보려면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해요. 한두 번 마셔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저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진 걸 느꼈거든요. 그렇다고 차가버섯만 믿고 다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 기본이에요. 차가버섯은 이런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차가버섯을 마시면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감기에 덜 걸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감기에 걸렸는데 차가버섯을 꾸준히 마신 후로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가볍게 앓고 지나가요. 또 피로 회복이 빨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무리하면 며칠씩 피곤했는데 요즘은 하루 이틀이면 회복돼요. 이게 나이 탓인지 차가버섯 덕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 도움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한테도 차가버섯을 추천했는데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처럼 효과를 많이 보셨고 어떤 분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대요.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차가버섯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차가버섯은 보조적인 건강식품으로 활용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섭취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차가버섯과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는 생강, 대추, 꿀, 검은콩, 표고버섯, 현미, 호두, 브로콜리, 양파, 녹차 등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차가버섯의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죠.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과 상황으로는 커피, 우유와 유제품, 항응고제 복용 시, 인삼, 알코올, 찬 성질의 과일, 당뇨약 복용 시, 철분제, 항생제, 자몽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과는 시간 간격을 두거나 아예 피하는 게 좋아요. 차가버섯을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리시고 90도 정도의 물에 30분 이상 우려서 드세요. 하루 35g 정도가 적당하고 아침 공복이나 식후 30분에 마시면 좋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균형이에요. 차가버섯만 믿지 마시고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차가버섯이 좋은 동반자가 되길 바라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적절하게 활용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차가버섯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길 바라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